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생각대로 좀 나왔던 경기들이 좀 많았죠. 뭐 튀르키예 프렌, 뭐 역배까지 봤던 경기고, 호주도 뭐 2프렌, 프렌, 네덜란드 승, 전반 승, 뭐 승 마인까지 보고, 그리고 뭐 독일도 에콰도르 2프렌의 무승부. 그러니까 좀만 더 뭐 독일 전반 무승부라든가 뭐 네덜란드 마인, 좀 더 뭐 튀르키예 승, 좀 더 잘 묶어갈 수 있는 배당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일본 오버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튀르키예 프렌과 원래 호주 프렌을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가야 되는데 배당을 좀 높인다고 호주 오버랑 갔더니 호주 오버가 좀 아쉽게 됐다. 원래라면 저 메인 뭐 거의 2배, 사실은 뭐 본전 회수용이죠. 수익을 번다기보다는. 그래서 호주 프렌이나 아니면 코트디 마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러면 배당이 좀 올라가겠지만 월드컵은 이제 항상 변수가 많았어가지고 그래, 그건 2순위로 좀 빼고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뭐다 결과론적인 거죠. 끝나고 나면 아쉽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어제 살 걸, 팔 걸, 요새는 뭐 껄껄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프로토는 항상 예전부터 어, 훨씬 더 껄껄을 했기 때문에 다 결과론적인 거라서. 자, 오늘 6경기 승무패 어제 분석하면서 분석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어, 어, 집중해서 볼 거는 우리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독일도 져버렸죠. 비기기만 해도 이제 하나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처음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87, 8%였다가 지금 50% 밑에까지 떨어졌나. 아무튼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남은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열리는 경기 분석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노르웨이, 프랑스. 프랑스가 전력은 센데 저는 둘 다 이제 2승 중이고, 노르웨이도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제 어제 일본하고 스웨덴처럼 오버 가기에는 배당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이제 뭔가 무승부, 그러니까 무승부를 우선순위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노르웨이가 지더라도 공격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더라도 한 골차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배의 그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90분 기준 무승부인데 뭐 전반 기준으로 무승부 노려봐도 되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자, 세네갈 이라크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경기죠, 우리한테. 왜냐면 세네갈이 이라크를 한 골 차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경우의 수가 우리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노르웨이, 프랑스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고, 이 3, 4위 세네갈, 이라크가 비기면 가장 좋고 1무 2패. 세네갈이 이기더라도 한 골 차로 이겨야 마이너스 2고, 이라크가 이기면 더 좋은 거고. 어, 어. 그러기 때문에 이라크가 뭐 대승을 거둘 일은 없잖아요, 세네갈 상대로. 그래서 비기는 그림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세네갈 승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왜냐면 지난 노르웨이, 프랑스전 다 골을 넣었고, 뭐 이라크가 프랑스 말고 노르웨이전 골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냉정하게 세네갈이 이길 확률이 크다. 다만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 아무리 이라크가 못한다고는 하지만 스페인하고 한번 비겼던 적도 있고, 뭐 세네갈이 멤버적으로 보면 진짜 말이 안 되게 이라크보다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배당이 과연 좋냐고 물어봤을 때는 결코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언오버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세네갈의 득점력이면은 오버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려면 이라크가 득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언더를 보거나 아니면 전반 승부패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그냥 언더 볼게요. 언더. 전반 언더가 아니고 90분 기준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모르겠다. 이라크 2프레는 배당이 워낙 높은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세네갈이 무조건 이길 확률이 높아서 근데 또 한국이 올라가려면 뭐 올라간다고 뭐 더 처참한 게 이제 질 수도 있어서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경기 한 경기는 더 보고 싶고 사람 심리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 세네갈은 일반승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긴 하는데 배당이 별로여서 저는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 경기는 아니다. 세네갈 경기 좀 애매해서. 자, 카보베르데하고 사우디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뭐 카보베르데가 이기든 사우디가 이기든 우리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카보베르데가 비기면 승점 3점인데 1승했다고 3무를 이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 골득실에서 우리가 밀려서 카보베르데한테 안 되고 사우디가 이기면 4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카보베르데가 이기면 1승 2무라서 안 되고 결국 요 H조는 스페인하고 우루과이한테 달렸다. 그래서 카보베르데하고 사우디는 뭐 사우디가 이겨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우디가 이기면 1승 1무 1패입니다. 맞아. 그 경우의 수를 못 봤네. 그러면은 카보베르데가 이제 2무 1패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이기면 2승 1무, 우루과이가 2무 1패. 그럼 3위가 2무가 되는 거죠. 우리보다 승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가 있네. 근데 사실 이 카보베르데하고 사우디의 그 어느 쪽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루과이가 절대 이기지 말아야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야 이제 스페인이 이겨줘야 우루과이가 확실히 우리보다 순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카보베르데하고 사우디는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비기면 결국엔 사우디가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카보베르데가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우루과이가 못 이기면. 그래서 스페인 우루과이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스페인하고 우루과이가 비기는 순간 우리는 우루과이 카보베르데가 지금 득실이 제로거든요. 그러면 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지지 않는 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 그렇다고 사우디가 이기면 우리한테 득이 되느냐? 아니죠. 4점이기 때문에. 결국 카보베르데 사우디는 어디가 이겨도 상관이 없다. 우루과이가 이기지 말아야 된다. 잠깐만요. 나도 헷갈리네.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스페인이 일단 이겨야 되고 비기면 3점이기 때문에 우루과이한테 안 되고 그러면 스페인이 이기면 되고 카보베르데 사우디는 사우디가 이기면 카보베르데가 2무 1패가 되고 비기면 2무 1패인데 그러면 카보베르데가 자동적으로 2위가 되고 카보베르데가 이기면 1무 2패. 맞네. 카보베르데 사우디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스페인이 우루과이만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보베르데하고 사우디의 그 결론은 뭐냐면 카보베르데가 이길 확률이 높다. 스페인전도 비겼고 우루과이 기파가 워낙 잘하기도 했고 우루과이전도 비겼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근데 얘네가 단순히 월드컵만 잘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친선전에 뭐 이집트하고 비기고 뭐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우디는 막 그 정도로 좋은 모습 못 보였거든요. 오히려 홈에서 이집트한테 0대4로 지기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카보베르데 쪽 봐야죠. 아주 근소하게 정배를 받았는데
90분 기준 저는 카보베르데 승무 가볼만 하다 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모르겠어요. 이게 치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오버가 좋아 보이지만 굳이 갈 필요는 없고, 전반 기준으로 보면은 와, 저 카보베르데 마엔이 10.55거든요.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볼 만도 하다. 모르거든요. 카보베르데가 선제골만 빨리 넣으면 전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는데, 전반 승무패도 카보 승무로 가겠습니다. 예. 어느 번은 다 패스하고, 어차피 사우디 쪽이 프렌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승을 봐야 되는데 카보 쪽 승을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 승이 배당이 좀 더 높긴 하지만 90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전반 승과 이제 전반 마행이 배당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근데 결국 후반에 한 골 먹히면서 3마이는 못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카보베르데의 전반 승이 좋을 수도 있는데 9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승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왠지 전반은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남은 경기들 지금 독일도 졌죠. 일본도 두 골차, 뭐 그건 힘들었지만 호주도 그냥 비겨버렸죠. 지금 경우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진출 확률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있는 경기 중에 이란과 스페인이 반드시 이겨줘야 된다. 그러면은 남은 경기들 중에 하나만 떨어뜨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루과이 스페인. 근데 스페인이 이미 그 1위 확정이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1위 확정 아닌가? 우루과이한테 만약에 1위 확정은 아니구나. 우루과이한테 지면은 1승 1무 1패라서 카보베르데가 이기면 3위까지 떨어지네, 스페인이. 이러면은 스페인도 뭐 로테를 돌린다 하더라도 지려고 안 하겠죠. 그리고 얘네가 아마 1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기면 뭐 2승 1무로 이제 다른 경기들 상관없이 자력으로 저 1위기 때문에 저는 우루과이, 사우디한테도 선제골 내주고 비기고, 카보베르데 2실점. 물론 스페인이 처음 카보베르데전 0대0 비긴 게 좀 아쉽고 하지만은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전반에만 3골을 터뜨렸고, 첫 번째가 오히려 약이 됐다. 그때도 슈팅 27대 6이었습니다. 점유율도 거의 뭐 8대2 좀 안 되게 됐고. 그래서 스페인 봐야죠. 우루과이가 못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잉글랜드하고도 비겼고. 근데 얘네도 질 때 보면 막 최근에 미국전 뭐 퇴장이 있었지만 5실점도 했고, 알제리전 0대0으로 비긴다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스페인은 최근에 진 적이 없죠. 뭐 네이션스나 월드컵 예선이나 친선전이나 이라크전 비긴 게 조금, 이집트전도 그렇고 하긴 한데 카보베르데까지. 그리고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비겨야 좋죠. 그래야 이제 최소 3위는 확보할 테니까. 왜냐면 아마 카보베르데 사우디 비기면은 2위가 되고, 사우디가 이기면 사우디가 2위로 올라가지만 그래도 카보보다는 득점이 높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우리보다는 우위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기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비기면 스페인도 1승 2무라서 뭐 카보베르데 이겨도 상성에서 그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걔네랑 비겼기 때문에 아마 득실을 따지는데, 당연히 득실이 좋기 때문에 우선이 되고, 사우디가 이겨도 1승 1무라서 스페인보다는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나의 변수는 그거예요. 비겨도 1위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무승부를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근데 만약에 스페인이 지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머리 아파지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오늘 호주 파라과이처럼 서로 무리 안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너도 어차피 무승부하면 좋고 나도 무승부하면 좋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설렁설렁 할 수도 있다. 서로가 어느 하나가 막 열심히 해서 하면 스페인도 순위가 떨어질 수 있고 우루과이도 뭐 2무 1패가 되는 순간은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굳이 서로 무리를 할까. 오늘 호주가 그랬거든요. 더 공격할 수 있어도 막 뭐 뻥뻥 차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살짝 눈치 알잖아요. 그냥 눈치 보면서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 요 경기도 좀 위험합니다. 스페인이 배당이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오히려 우루과이 프렌 쪽으로 지금 배당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어느 후보 가기도 힘들어요. 스페인의 득점력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가 체코를 3대0으로 이겼듯이 물론 홈이었기에 그런 게 가능한데 멕시코도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뭐 체코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스페인 승부를 보는데 우루과이도 쉽지 않은 팀이라서 배당 대비 스페인 승이 별로다 하면은 핸디 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나. 다음 경기를 위해서 롯데를 분명 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승무를 보지만 무가 걸려서 요 경기도 아까 오히려 세네갈보다 더 안 좋은 느낌이에요. 가기에는. 세네갈은 배당이 훨씬 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라크한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비교도 되기 때문에 언더가기도 애매하고 배당이 적어서 승패로 가자니 상당히 좀 애매하고 전반 승무패도 오히려 배당 대비 가장 노릴 만한 건 전반 승이지 않나. 스페인 뭐 그러다 후반에 골 먹혀서 뭐 비교도 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전반에 비기고 후반에 이기면 한 골 넣어서 그래서 오히려 배당이 적더라도 그냥 스페인 승이 더 좋아 보일 수도.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 승부 사이드에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노릴 거면 핸디 쪽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 이집트 이란 이 경기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승무패 분석할 때 이제 무승부로 봤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집트 만날 확률이 크다고 했죠. 그 이유는 지금 이집트의 순위입니다. 순위 1승 1무 비기면 1승 2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스페인 우루과이하고 얘네가 지금 포지션이 같아요. 2, 3위가 2무 4위가 1무 1패 그래서 벨기에 뉴질랜드가 이기면 벨기에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집트 이란이 비겼을 경우 2무 1패이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가 이기면 이란도 2무 1패 벨기에도 2무 1패지만 2점이라서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죠.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벨기에는 비겼을 때 3무입니다. 3무. 근데 이란도 비기면 순위에서 좀 밀려서 3위로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3위로 진출하려면 뭐 무승부까지는 해야 되는데 뉴질랜드가 벨기에를 잡긴 쉽지 않죠. 벨기에가 뭐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집트 이란이 딱 하나 변수인 게 비겨도 된다는 거 이집트가. 왜냐면 그 벨기에가 이제 뭐 이겼을 경우에는 1승 2무로 갔지만 일단 득실 부분에서 왜냐면 승자승은 이제 둘이 비겼기 때문에 그쪽 득실 부분을 골 득실을 따지면 이집트가 좋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재수가 좋아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집트를 만날 확률이 크죠. 이란한테 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란이 뭐 이겼을 때는 또 이란도 지금 패배가 없고 1승 2무기 때문에 이기면 이집트가 1승 1무 1패거든요. 근데 일단 그럼 이집트한테는 안 되고 결국 이란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그런 벨기에 입장에서는 비교도 되고 뭐 벨기에가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뉴질랜드가 승점 4점이 되는 거고
뭐 벨기에가 이기면 뭐 뉴질랜드 빼고는 다 우리보다 앞서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랑 같습니다. 그 벨기에 뉴질랜드 뭐 경기 결과도 경기 결과지만 우리한테 상관은 없어요. 이집트가 이란을 잡아줘야 됩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잡는 것처럼. 그래야 확실한 2무 1패가 되고 뉴질랜드가 이기면 벨기에가 우리보다 떨어지고 비기면 또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떨어지고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페인 우루과이 스페인 잡아줘야 되고 이집트 이란 이집트가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집트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무승부만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 무승부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도 어느 번 패스하고 전반도 무승부 배당이 가장 낮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면 뭐 이란도 최근 벨기에랑도 비기고 뉴질랜드랑도 비기고 친선전도 최근에 뭐 연속적으로 안 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뉴질랜드한테 선제골을 먹혔거든요. 전반에. 그래서 전반 승무패 기준 그때 5배가 넘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결국 슈팅이나 점유율이 이집트가 더 좋았고 뭐 이란이 벨기에 비긴 거는 벨기에의 이제 그 뭐 물론 아주 초반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퇴장도 있었고 결국 슈팅 수도 3배 차이 났고 점유율도 7대 3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뭐 그래도 이기는 상황을 본다면은 이란이 이길 가능성보다는 이집트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집트 승무로 좀 할게요. 스페인보단 배당이 훨씬 높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서 전반 승무패를 노리기보단 이거는 이집트 승무를 그냥 보는 게 맞다. 왜냐면 그 뉴질랜드 경기 전반을 치고 역전을 했던 거 생각하면 전반 이집트 쪽으로 가기가 좀 빡세다. 이집트 승무 봅니다. 자, 추천 절차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어제는 이제 한국이 졌기 때문에 이제 잡소리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딱 요렇게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뉴질랜드 벨기에 우리한테 큰 타격은 없어요. 이게 뭐 어디가 이기든 결국 이집트가 뭐냐 그 잠시만요. 아까 이거 결장자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퇴장이 한 명 있었죠. 수비. 자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런만 안 이긴다면 뭐 상관이 없다 이런 건데 자 그 벨기에가 실점이 적어요. 물론 지금 아직 1승이 없긴 하지만 근데 그 재물이 뉴질랜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집트전도 역전패를 당했고 이란도 뭐 쫓아가긴 했지만 결국엔 실점도 있었고 벨기에가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벨기에가 지금 2경기 비겨서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멕시코랑도 비겼고 미국을 5대2로 잡고 크로아티아 원정도 2대0으로 잡고 그 전에 월드컵 예선부터 쭉쭉 무패를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도면 저는 벨기에가 가볍게 잡아준다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벨기에 승 그리고 마행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벨기에 승 마행이 좀 배당이 별로다. 마행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오늘 저처럼 네덜란드 전방 승을 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 네덜란드 전반 승이 90분 기준 마행보다도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 벨기에 뉴질랜드는 마엔이 전반 승이랑 거의 같습니다. 배당이. 그리고 네덜란드 마엔을 못 갔지만 고배당 위주로 이제 너무 고민하다 못 갔는데 오히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전반 마엔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근데 걱정이 딱 하나 있죠. 생각보다 득점을 거의 많이 못했다. 그래서 골이 빨리 터지면 저는 대승을 거둘 것 같고 만약에 전반에 0대0으로 끝난다? 이것도 좀 어질어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기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뭐 4대0, 5대0의 승리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언오블 3.5 줬기 때문에 언더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걸 하나 알아야 돼요. 스페인, 뭐 벨기에, 뭐 아르헨티나 아무리 최근에 뭐 득점을 못한다고 예를 들어도 보시다시피 첫 경기 비겼다고 해서 언더 갔으면 큰일 났죠. 언제든 다득점할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해서 언어볼 갈 바에는 승패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90분 기준 승마인, 골만 빨리 터지면 2마인까지 노리지만 90분 기준 2마인 갈 바에는 결국 네덜란드도 90분 기준 3마인을 못했잖아요. 2마인을 못했잖아요. 2마인을 못한 게 맞나? 그럴 거면 차라리 전반 승의 마인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뉴질랜드가 그 이집트 상대로도 1대0으로 전반을 마쳤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 이란전도 두 골을 넣고. 그래서 뭐 벨기에가 실점이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실점한 게 미국 두 골이었기 때문에 아예 뉴질랜드가 골을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벨기에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 한 방 먹혔죠. 한국뿐만이 아니고 체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못할 줄 몰랐다. 우리가 체코를 이긴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체코가 못해서다 라는 결론이 났고, 한국 축구 너무 실망이 많았고 전혀 이기려고 하는 경기가 아니었다. 사상 최악의 경기. 국대 리그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못한 경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월드컵 기준만이 아니고. 자,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를 한 경기 더 보는 게 맞나 싶지만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앞에 호주도 못 해주고 일본도 못 해주고 독일도 못 해주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응원하는 그 나라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젠 스페인하고 이집트를 응원해야 된다. 세네갈도 비겨주면 그야말로 좋은 거고, 오늘 이제 다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다 생각대로 돼주면 좋은 건데, 세 개가 만약에 다 안 된다, 뭐 이집트 비기고 스페인 비기고 뭐 세네갈 대승 거두면 남은 세 경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뭐 가나가 크로아티아 잡아야 되고, 오스트리아가 이기는 건 뭐 그렇긴 한데 뭐 나머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두 개면 아주 좋고, 세 개까진 바라지 않고 최소 하나라도 해줘야 된다. 하나 하면은 거의 올라갈 확률이 좀 희박하고, 결국 스페인, 이집트가 해줘야 되긴 해요. 어쨌든 뭐 응원 아닌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괜히 올라가서 더 안 좋은 상황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월드컵이 여기서 끝난다니까 뭔가 이 멤버로 뭔가 더 못 보여준 게 아쉽고, 이강이 땅을 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지긴 지더라도 뭔가 플레이다운 플레이를 해서 지는 게 뭔가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대0, 10대0으로 지든 시원하게 공격 한번 해보고 지자. 이게 뭔가 찝찝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응원 아닌 응원을 해보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분들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고, 너무 좀 소극적으로 변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드컵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리그까지는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8월에 리그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경기 수를 갈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두 경기, 세 경기씩 가는데 과감하게 가자. 이제 역배 보이면 그냥 때려넣고, 역배라 해서 뭐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메인으로 가는 거죠 그냥. 너무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야 이제 그만큼의 이제 돌아오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찾다 보니 당연히 그 후순위로 가는 건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없는 그런 거는 크게 돌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건 그만큼 덜 잃겠지만은 수익도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리그부터는 좀 계획을 좀 바꾸고 진행을 해보지 않을까. 월드컵을 이렇게 가고. 자, 어쨌든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내일도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뭐 이제 조별 예선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2강이 시작하니까 경기 수도 확 줄어들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